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요즘 베이징의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사우디에서 미국 대표단과 러시아 대표단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협상 테이블을 가만히 보니까 단순히 종전 협상을 하는 게 뿐만이 아니고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하고 미국은 히스토릭 에코노믹 파트너십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나라 대표단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러시아와 미국과의 지오폴리티컬, 지정학적 또는 경제 협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러시아에 가했던 경제 제도를 푸는 거를 떠나서 플러스 알파로 러시아와 적극적인 경제 협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크레물린이 얼른 그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절호의 찬스다 그러면서 크레물린 메시지 투 트럼프 There is money to be made in Russia. 야, 미국 기업 러시아에 와. 얼마든지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살살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화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배 입장에 따라서는 지난 12년간 공든탑이 무너진 거죠. 그 사이에 2021년 이후에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밀고 들어갔을 때 참 물심양면으로 차이나가 도와줬어요. 국제사회가 그 러시아의 침공을 비난할 때 그냥 차이나는 입 다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서방세가 러시아제 기름 안 사갔다 그럴 때 차이나가 또 사줬고, 그 다음에 또 그 무기는 직접 지원 못하게 하니까 핵심 군수 물자를 러시아의 방위산업에 공급해 줬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뭐 푸틴 대통령하고 시진핑은 그 사이에 한 몇 년간은 Low Limit Agreement 그러면서 Old Friend 이런 식으로 서로 뭐 개인적인 친밀감까지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서방이 차이나를 압박하니까 이럴 때 서방에 대적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가 푸틴이었는데 일이 이상하게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나가 제일 지금 우려하는 건 뭐냐면 리버스 닉슨 효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닉슨 효과가 무슨 말이냐면, 닉슨 대통령이 차이나에 갔을 때 마오쩌둥이 미국하고 손잡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중국이 그 사이에 소련하고 아주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우스리강 국경 분쟁으로 소련이 중국에 대해서 뭐 핵폭탄을 쏠지도 모른다는 이런 위기의식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손을 잡고 소련을 견제했는데, 이번에는 리버스 닉슨 효과입니다. 거꾸로 러시아가 미국하고 손을 잡고 중국을 견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뭐 메시지가 자꾸 흘러가는 게 뭐냐면, 켈로그 우크라이나 특사가 얼마 전에 있었던 뮌헨 안보회의에서 푸틴한테 미국이 압력을 넣겠다, 외교적으로 이란, 북한, 중국하고 관계를 단절하도록 이런 식으로 막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막 나가는 겁니다. 만약 푸틴이 미국하고 짝짝한 것처럼 돌아서면 2020년에 대만을 침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계지를 보세요. 중국의 대만을 침공하면 중국 등 뒤에는 어느 나라가 있죠? 러시아가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만약에 이 막 대만 그 무력 분쟁을 하고 이게 오래 장기전을 끌 때 러시아가 무슨 흑심을 먹고, 왜냐면 1960년대 우스리 강변에서 국경 분쟁이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우크라이나 들어갔을 때 조금 야금야금 러시아와 중국 국경을 이렇게 건들면은 이거 베이징이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그리고 또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에 대해서 물론 미국이나 이제 유럽 세계가 막 비난하면 러시아가 침묵을 지켜주면 됐는데, 중국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침묵 지키는 식으로 푸틴이 저쪽으로 돌아서 갖고 막 같이 비난하면 이건 완전히 중국은 외교적으로 사면초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불안한 게,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질질 끌어지면 좋은데, 이게 저 트럼프가 이렇게 협상을 하고 빨리 종전이 되면은 이제 차이나 베이징으로 올인할 거랬는데, 이 말은 진짜예요. 저 외신에 보면은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유럽의 카운터 판단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그 유럽 대륙의 안보에 대해서 너무나 과도한 투자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미국은 차이나하고 대적하는데 모든 우선순위를 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은 뻔하죠.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종전시키고 모든 군사력이나 물적 자원을 차원하고 대두하는데 이거 몰빵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슬슬 흘리는 게 핵 감축 압력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한 3,700기 정도의 그 핵탄두를 갖고 있고, 러시아가 5,500개 정도의 핵탄두를 갖고 있어요.
올해 핵탄두는 미국보다 러시아가 더 많은데 지금 중국은 500기 정도의 핵탄두밖에 안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계 위에 군사되고 경제되고 하는데 중국이 쪽팔리니까 시 주석이 2035년까지 앞으로 10년 후에 3,500기의 핵탄두를 갖겠다고 지금 계획을 생기고 착착착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도 미국 정도의 핵탄두를 가져야지 명실상부한 세계 2대 강국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을 살살살 구슬리고 있습니다. 야, 우리 핵 감축하자, 핵 감축하자. 자, 그럼 푸틴 입장에서는 이거 웰컴이죠. 지금 뭐 러시아는 핵탄두가 너무 많은데 흘러넘치 핵 감축하자 그러면 혼자고 시진핑을 압력을 넣으면 그러면 시수석 입장에서는 뭐 핵탄두 굴기가 아니라 물 넘어가는 거죠. 입장 곤란하게.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그 베이징이 지금 이 안타까워하는 건 그간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 참 차이나가 많이 공을 들여갖고 러시아 시장을 확보했고 기득권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저 외신에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면 그 사이에 러시아에서 빠져나왔던 서방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요번에 또 러시아가 화답하고 있습니다. 드미트리예프는 러시아 국부폰의 큰 손이고 하여튼 러시아의 대관계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데 뭐 실질적으로 장관급 이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외신에 대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러시아에서 미국 기업이 철수함으로 해서 자기들이 계산하기에 한 3,240억 불 손해를 봤다. 이 말은 맞습니다. 약 한 2022년 그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 한 1,000여 개의 미국 및 유럽 기업이 탈출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벤츠, 미국의 석유 회사, 비자, 메스다 별의별 기업이 다 탈출했습니다. 탈출하기보다 빠져나온 거죠. 예를 들어 그런데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완전 자산을 팔고 나온 서방 기업도 있고 버리고 나온 기업도 있는데 또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기업이나 불란서의 르노는 러시아의 어떤 자동차에서 1달러에 팔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옵션이 뭐냐면 6년 이내에 다시 이걸 1달러에 살 수 있다는 걸로 나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맥도날드가 이제 그 러시아에 800개 매장이 있었답니다. 역시 러시아 사람들이 맥도날드 좋아하나 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요걸 갖다가 러시아의 유명한 푸드체인인 토치카 그룹에 팔아가지고 그냥 간판만 바꾼 거예요. 맥도날드 토치카라 그래갖고 이제 비슷한 햄버거 팔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스타벅스 있지 않습니까? 스타벅스도 또 러시아의 그 어떤 음료 관계 회사한테 팔아가지고 스타커피라고 그냥 이 간판만 바꿔갖고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관계가 정상화되면은 이렇게 이제 러시아의 서방 기업이 이제 백에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차이나가 제일 초조한 게 뭐냐 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에서 중국차 시장 점유율이 10% 겨우 될까 말까 했어요. 그때 뭐 현대자동차 그룹도 굉장히 마켓쉐어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서방 기업이 나오니까 중국 자동차가 50% 러시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뭐 벤츠니 현다이 그룹 다시 들어가면 러시아에서 중국 자동차 위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베이징 입장에서는 저렇게 막 종전 협상이 미국과 하고 막 복잡하게 꼬이고 있는데 크레물린이 차이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그 사이에 차이나가 확보한 러시아 시장의 기득권, 쉽게 설명하면 자동차 시장 50%를 점유하는 것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서방세 자동차 기업이 다시 들어온 거에서 어떤 무역 장벽을 칠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 싹 손 씻고 모른 척하고 서방세계의 자동차 기업을 웰컴하면 러시아 시장에서 중국 자동차 기업의 마켓 시장은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베이징의 초미의 관심사죠. 근데 푸틴이 약간 미국 쪽으로 돌아선 것 같아요. 뭐 미국하고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하자니까 석유, 가스 같이 개발하자는 거예요.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하는 건 굉장히 경제적인 큰 밀착이거든요. 그렇게 잘못하면 중국이 낙동강 오리알이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는데 이걸 우리나라 국내 신문도 받았더라고요. 사우디에서 그 루비오 장관팀하고 러시아 외무장관팀이 협상했는데 러시아 외무장관은 굉장히 노련해갖고 하나도 양보를 안 했는데 루비오 장관이 외교적인 협상 경력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분략을 러시아에 너무 유리하게 양보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제가 협상 정보에서 알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은 only one big concession입니다. 이거는 중국의 죽을래도 이런 협상을 쓰는 사람인데 일반적인 협상가들은 이렇게 협상이라는 게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했다 조금씩 양보해갖고 마지막에 합의에 도달한다고 생각하는데 도널드 트럼프는 다릅니다. 처음에 크게 확 내지릅니다.
빅 컨세션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루비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침을 받았어요. 러시아한테 화끈하게 확 양보해줘라. 뭐 나토 가입도 우크라이나가 안 하게 하갖고 종전시키고 그다음에 경제주도 풀어줘라. 크게 빅 컨세션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특징은 이렇게 통 크게 양보했는데 그거를 받지 않고 테이크하지 않고 깐지작거리면 협상 깨고 나오는 거예요. 그 전형적인 게 평양의 김정은이하고 만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저쪽 평양의 지도자가 꼬우작 하면서 꼬우 쓰니까 그냥 협상이 나버려 손 털고 박차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 러시아 외무장관도 이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을 잘 알고 이 미국 대표단하고 잘 대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젤렌스키가 독재자라고 막 트럼프에서 독설을 퍼왔는데 그럼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 젤렌스키 너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러시아가 침공하도록 니네 나라를 그렇게 맹글었다고 하는데 그 말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젤렌스키한테 뭐 그래 너희들이 히토리만은 50% 공동 개발하자 그랬잖아요. 그건 너희가 몇 년 동안 미국이 도와준 거에 대한 대가다.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초강대국을 좀 다룰 줄 알았으면 한 칼에 리젝트 거절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번 협상해 봅시다 그러면서 협상 테이블에 앉고 나서 이렇게 밀고 끌어당기면서 젤렌스키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데 초강대국이 미국의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갖고 50% 하다 그러는데 그냥 외신으로 리젝트 거부해버리니까 트럼프가 열받은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뭐 호주가 난리가 났어요. 중국 군함 3척이 시드니 앞바다에 나타난 겁니다. 시드니 앞바다에 그 중국의 아주 최신의 미사일 유도 순양함하고 여러분 순양함하고 구축함의 차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순양함은 약간 그 배가 중부장하고 먼 거리를 항해할 수 있는 배가 순양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위함 한 척하고 보급함 한 척하고 3척이 어슬렁 하면서 그 호주 배타적 경제구역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주가 발칵 뒤집혔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냐 하면 차이나가 해상 무력 시위를 호주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호주 너 너무 까불지 말어. 남중국해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갖고 호주 해군이나 공군이 들어오면 우리 차이나 해군이나 공군이 남중국해에서만 너희하고 대결하는 거고 우리 차이나는 배가 군함이 많기 때문에 일부 함대는 너희 시드니 앞바다에 가갖고 너희 본토를 압박 내지는 공격할 수 있다는 굉장히 위협을 호주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요새 국내 신문 보면 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 난리 났다. 뭐 4월 미국이 뭐 25% 관세 때리면 뭐 엄청나게 우리 기업 산업이 힘들다고 그러니까 우리 국내 기업인들도 불안하고 국민들도 불안한데 그 로이터 통신이 보도해 보면 일본 기업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하는 여러 가지 행보, 관세 폭탄 이런 것에 대해서 일본 기업인들도 90% 이상이 부담감을 갖고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온 사방에서 어떤 기존 국제 경제 질서, 국제 안보 질서를 막 휘젓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원더풀 하십시오. 대한민국도 원더풀입니다. 감사합니다.